우연이 아니고 뭐 계획하고 그랬다면 그건 정말 전략적 판단 기능이 망가진 수준이죠. 근데 저는 박형준 시장 본인이 감동란 TV 유튜브의 성격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 전략에 대해서 다 알고 전출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건 엄청난 간표 요인이기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걸 스스로 보이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박형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참모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캠프에서 물론 영상 내리라고 하고 뭐 이게 실무진이 추천을 받아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이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내용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형준 시장은 이거 얼버무려서 그냥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네. 관련 담당자 확실하게 징계하고 캠프 내쫓고 그리고 본인이 부산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과를 해야 돼요. 정면으로. 그래야 이게 앞으로 진행될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덜 주지. 아까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 감동란 유튜버와 박형준 시장이 한 화면에 잡힌 투샷만 계속 돌아도 엄청난 간표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캠프에서 조기에 진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북갑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어요? 아니 사실은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15대 1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 동안 미국을 가고 하면서 더 많은 논란이 벌어져서 국민의힘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에 출마하면서 보수 재건의 기치를 내걸고 거기에서 동남풍이라는 용어를 본인이 가장 먼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남, 부산, 대구까지 지지율 접전 양상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이 이제 서울까지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 44.9%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9.8% 5.1% 차이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약 한두 달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거의 지금 서울 선거 양상은 상전벽해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부산 북구에서 시작된 이 동남풍이 부산, 대구를 지나서 추풍령을 넘어서 한강벨트까지 올 수 있느냐.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남은 그 간격을 추격하는 것은 이제는 오세훈 후보 본인의 역량에 달린 것 같아요. 남은 기간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글쎄요. 지금 뭐 굳이 3자 구도가 된다고 한들 끝까지 간다고 한들 한동훈 후보가 인위적인 단일화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그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단일화를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신뢰를 믿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이제 부울경의 선거 전선에 있어서 다른 지역 뭐 부산시장이라던가 다른 지역의 선거에 있어서 그 좀 효과를 받고 싶은 거죠. 한동훈 대표한테 이렇게 한동훈 후보한테 몰리는 그 효과를 좀 이렇게 받고 싶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급한 분들이 이제 뭐 단일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은 그쪽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결정할 일이라고 뭐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급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식 후보가 지금 많이 마음이 급해요. 불쏘시개가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보면은 한동훈 때려잡는 불쏘시개가 된 분 하면 글쎄요.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 정치인의 미래,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러 나왔다고 이야기하던 이정희 후보, 그 이후에 정치적인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선거에 나왔으면 자기가 당선되도록 뛰어야 되는데 누구 발목 잡고 누구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올지, 그 정치인에게 어떤 이미지가 씌워질지 박민식 후보 스스로가 지금 매일 밤마다 가장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장을 안 가본 어떤 그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한계인데, 엊그제 그 만덕 주민축제가 열렸어요. 수백 명, 한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모든 후보가 다 왔어요. 그때 그 현장에서 나오는 함성 소리, 사진 찍자고 줄을 서는 거, 그거 보면 이미 게임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날 또 축구 시합 같은 게 열렸어. 축구 시합 전체가 열렸는데 거기서 축구 대회 했을 때 그 만덕 구포
북구 체육회에서 주관한 뭐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축구 시합에 몰린 사람들의 어떤 함성 소리 이런 걸 들어보면 사실은 아까 무슨 여론조사 박민식 후보가 못 믿겠다 그러는데 저도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면 이미 다 끝난 게임이야. 3자고 뭐고 간에. 근데 3자로 돼도 이길 수 있다 이거네. 아 그럼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한번 그 앵커가 한번 김태현 앵커가 내려가셔서 한번 실제로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이나 상가에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도 취재진 우리 제작진이랑 카메라 들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저도 부산 갔다 왔잖아요. 네. 부산 갔다 왔는데 대구도 그렇구나. 부산 매주 가시잖아. 부산은 매주 가는데 가보니까 그 우리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새마을운동협의라든가 그다음 바르게 살기 그다음에 전통적인 보수 지지 자유총연맹 뭐 이런 데는 다 우리의 그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협에서 활동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면 그 한동훈을 찍을래 박민식을 찍을래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 있어요. 장동혁이 골 베기 싫어갖고 못 살겠다고. 아니 그냥 육두문자를 막 쓰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우리 장 대표가 정말로 실인심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당 대표로서의 권위는 완전히 바닥으로 끝나버렸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장동혁 보기 싫어서 박민식 못 찍겠다라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난다니까. 아, 그 대구도 그렇구나. 후보 쪽에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 이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한 7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100원에 팔았다라는 것. 그럼 이거 100원에 누구한테 팔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공직자 재산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개인한테 팔았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정우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이거는 회사에 다시 판 것이다. 되판 것이다. 액면가대로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더 팩트 쪽의 기사가 최근에 지금 방금 나왔어요. 네. 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더 팩트에서 상법상 회사 자체가 직접 해당 주식을 받을 수가 없대요. 이게 아마 자사주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상법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모르는데. 네. 그래서 이게 그 김성훈 대표에게 개인에게 귀속된 구조다라고 지금 더 팩트라는 인터뷰를 이 회사 바로 업스테이지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성훈 대표가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건요. 네. 회사한테 팔았다는 이야기는 허위사실 공표가 됩니다. 예, 일단 허위사실 공표 하나 정립했고요. 정치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저러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2번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경남지사 나가셔서 경남지사 하셨고 대구시장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명예, 부, 권력 이런 거 다 보수 정치를 통해서 본인이 향유해 오셨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자기가 대선 후보에서 탈락을 해서 못 됐다는 이유로 김문수 후보가 되셨죠. 그 이후에 탈당을 한 다음에 정치 그만두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또 국민의힘만 탈당하겠다는 거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줄창 민주당만 칭찬하고 계세요. 정원호 후보가 될 것이다. 하정우 후보가 당선될 거로 보인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2번 하시고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을 하면서 온갖 그런 권력을 국민의힘을 통해서 얻으셨던 분이신지 그 정치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인간적으로도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 그만두겠다라고 했으면 침묵하고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번 선거에서 그 홍준표 우리 전 대표님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인간적 그런 시험대에 그리고 그 판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떻게 예측했느냐는 그렇게 관심 없어요. 이 시점에서 왜 이따위 그러니까 이러한 이러한 그 1, 2, 3등을 얘기하는 의도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막 그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겠지만 그 보수 진영에 있지 않은 사람도 어떻게 그래도 거기서 그 우물을 먹고 그동안 그 자신의 어떤 그 정치 경력을 쌓아왔는데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이 품격 있다고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또 비위를 상하게 하면은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벌써 거기까지 감 다 잡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판을 읽는 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요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홍준표 전 시장의 품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론 정치를 그만두신 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점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AR 수석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주식을 처분하기 전 그러니까 업스테이지의 주식 소유자로서 업스테이지가 유리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 AI 관련해서 그 독립 AI 파운데이션 모델 국가 공모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작년 8월 달에 5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컨소시엄을. 그래서 뭐 SK, 뭐 이렇게 뭐 네이버도 들어가고 NC, LG 거기에 업스테이지라는 업체가 들어가요. 네. 하정우 수석은 네이버에도 있었고 업스테이지에는 그 당시에 주식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백신 다 안 했으니까. 자기가 주식 소유주인데 그 회사가 이 국가 사업에서 채택이 된 거잖아요.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해 충돌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더 이상한 거는 네이버에 재직하던 21년도에 이 회사가 생겨요. 네. 그때 주식을 받아요. 그게 되나? 두 회사에서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뭐 네이버와 업스테이지 간의 그 양쪽의 쌍방대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원고와 피고를 다 대리하는 그 변호사들이 옛날에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었어요. 아주 예. 파렴치한 변호사들이죠. 그런데 이거 AI 기업이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곳에서 월급을 받고 거기 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그와 경쟁되는 회사의 기술 고문, 뭐 자문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주식을 갖고 있다. 말도 안 되고 근데 본인이 수석이 된 다음에 AI 수석이 된 다음에 2달 뒤에 공교롭게도 네이버와 업스테이지 두 회사가 모두 쟁쟁한 회사들 다 물리치고 5개의 독파모 그러니까 독립 파운데이션 모델에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또 6개월 뒤에는 네이버는 떨어져 버리고 예.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다가 넘긴 이 회사만 그리고 그 회사 사장과 아주 막역한 그 하정우 수석과 아주 막역한 그 회사는 홀로 살아남아요. 예. 유일하게 다른 재벌 기업들 SKT하고 다른 하나는 LG였습니다. 예. 거기와 함께 이 회사가 살아남아요. 그 이전까지는 수백억의 적자를 보던 회사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투자가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5,600억이라는 돈을 이 회사에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전 과정을 보면 누구든지 이게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배임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해명을 해야 돼요. 3자 대결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 그 앞선 거니까 물론 이게 오차범위 아니니까 예.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보면 맞는 거죠. 예. 여기 박민식 후보가 20.5 이거는 뭐 10몇 프로씩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예. 분명한 그리고 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들이 다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2강 1중 내지는 1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분명해진 거고 예. 둘이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3자 대결에서 앞서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양자 대결을 하면 다 오차 범위에서 뭐 1, 2%뭐 이렇게 되고 심지어 0.8, 0.9 이렇게까지 예. 갔지만 예. 3자 대결에서 앞서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건 그냥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 따지고 보면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아하.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주잖아요. 우리가 3자 대결에서도 이길 수 있어. 다들 안 된다고 하지만 되고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 보면 한 달 내내 천신만고 끝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거운동하는 방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이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뭘 하나를 잘해서 확 올라가거나 뭘 하나 못해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예. 본인이 몸을 갈아 넣어서 거기에 있는 유권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노력한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죠.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대장동 일당들이 서로 공무원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 치더니 야 이것도 건설사들이 서로 담합해서 뭐 서로 나눠먹기 하는 것처럼 AI 그룹에 AI 그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구나 예. 라는 생각들을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김성훈이라는 그 업스테이지의 대표 예. 이분이 하정우 씨가 뭐 어디 해외 무슨 홍콩 과기대인가에 뭐 갈 때 뭐 유명될 때 그 추천서 써주고 서로들 막 너무 고맙다 그러고 AI 미디어랩 서로 물려받은 사이예요. 예.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네이버에 있다가 떠나가서 업스테이지라는 경쟁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경쟁사를 만들면서 여기서 하정우 씨를 불러다가 그 여기를 그 주식도 주고 그 다음에 기술 무슨 뭐 교육 자문을 했대요.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더구나 IT 기업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정보가 생명인 그런 기업에서 네이버가 야 우리 회사에 있던 애들이 나가서 우리와 경쟁하는 업체를 하나 차렸는데 우리 회사의 AI 연구소장이 거기로부터 주식을 받고 그 다음에 월급은 우리한테 받으면서 무슨 거기다 기술 교육 자문을 해준다 그러면 그 기술 교육 자문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기술 교육 자문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네이버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 뭐가 하고 있는지를 그쪽에다 준 건지 예.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해관계의 충돌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 배임에 해당하는 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 부산 북갑의 보수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한다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예봉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그 국민의힘의 구체제, 앙시앙 레짐. 이게 왜 앙시앙 레짐이냐면 원래 보수 정당이 추구했던 노선이 이게 아니라니까는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지금 나름대로 추동력을 가진 사람이 본인이라는 거. 물론 여기에는 북갑 주민들이 원하는 부산 북갑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라는 걸 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여기 서종욱 변호사도 계시지만 적어도 자기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중도 보수에서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들한테 문호가 열려 있다. 잘 지내고 있죠. 소통된다며. 뭐 그런 식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러니까 그리고 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과거에 민주당 선배들도 물러날 때는 심지어는 우리 정당의 홍준표 대표 지금은 계속해서 쏘아대고 있지만 네. 과거 당대표로 물러날 때는 참 산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장동혁 대표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몇 개 보도가 좀 있던데 하정우 수석 배우자가 주식을 갖고 있는 어느 회사의 C급 레벨, 그러니까 뭐 CEO나 CFO 정도 되겠죠. 뭐 CMO도 C-레벨. 되고 뭐 하여튼간 CTO가 될 수 있고 그런 임원이 들어가 있다. 그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과학기술 뭐 무슨 국민연대 과생연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같이 했었던 분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 근데 더 이상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하정우 후보 배우자가 주식 소유했던 그 회사, 그 C급 레벨에 있었던 그 회사가 업스테이지가 선정된 이후에 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거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그냥 지금 하정우 수석이 AI 수석으로 있는 가운데 이런 얘기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박원석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증명하면 되는데 이분이 지금 공직선거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공적 의식을 봐야 하는 겁니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AI 바닥이 좁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정우 후보가. 그러니까 다 알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데 본인의 딱상에 내 AI 수석 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국가 소버린 AI 만들 때 내가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그거 할 수 있는 회사가 한 5-6개 있어. 하나는 내가 재직하던 네이버고 하나는 업스테이지네. 이거 나중에 나한테 좀 이해충돌 얘기를 묻겠다. 인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출마를 한다? 더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부산 북갑에서 2번 되고 쭉 갈 줄 알았는데 전재수라는 암초를 만나서 2번 안 되고 두 번째 안 될 때는 2% 차이로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계를 절감하고 이제 지역구 옮겼다가 다시 왔다는 얘기는 여기 외에는 이제 없는 거예요. 뭐 그렇지. 여기 외에는 없는 거잖아. 그리고 절박하잖아. 10년을 지금 밖에 있었는데.
그래서 전재수 나갔어요. 그다음 나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와서 방해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본인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한동훈만 당선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은 한동훈만 당선 안 되면 어쨌든 북갑이 북을이랑 합치든 뭐하든 간에 다음은 나다. 어쨌든 내가 여기서 당협위원장은 받는 겁니다. 후보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당권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자기를 자르면서 할까 이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보다 한동훈 낙선이 목표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인위적 단일화는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하루하루 조금씩 더 좋아진다. 1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 2등 후보다. 이 정도로 저는 정의를 해요. 근데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3등 후보가 1등 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1등이 되기 위해서 어느 쪽 표를 더 갖고 와야 되느냐. 박민식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받는 게 훨씬 쉬운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그거는. 그런 상황에서 3등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닐까. 거기에 초점을 맞춘 선거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인위적 단일화가 없어도 자연스러운 표에 의한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두 분이 만나서 하는 그림은 상상하기가 어렵고 하정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후광을 듬뿍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 한계가 있다는 거 지금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민주당 후보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개인 하정우, 개인 한동훈, 개인 박민식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막 당의 뭐 우위와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됐을 때 최근에 불거진 뭐 주식 관련한 얘기들, 이해충돌 얘기들 이런 것들을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방어할 건가 저는 이거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특히 북갑 정서와 비교했을 때. 제가 선거 여러 번 기자로서 취재해 봤는데 항상 그 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샤이 준보 내지 샤이 보수 아닙니까? 그게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그냥 헛된 희망에 불과하고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정우 후보는 원래 그 지역에 낙하산 타고 내려올 때부터 대통령과 당대표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오자마자 30%대의 지지율을 가지면서 내려온 분이에요. 여지까지 그대로 계속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의 매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본인이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스며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둥둥 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본인이 그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왜 나만 이렇게 탈탈 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흥신소냐. 아니 그러면 후보에 대해서 털지 누구에 대해서 텁니까? 아니 자기가 그럴 정도 털릴 정도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나왔단 말입니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신 거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특수부 검사요? 그 특수부 검사가 그 엘리엇하고 론스타에서 7조 원 국민 세금 구해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잘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건 특수검사가 한 거 아닙니까? 특수검사가 무슨 사람 때려잡는 검사입니까? 아니 그럼 범죄인들을 잡을 때 범죄인들을 수사하는 거를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면 나쁜 놈들 강도들 도둑들 잡는 경찰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공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고 그 삭발을 도대체 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가 단일화 안 하겠다라면서 삭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단일화 본인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아니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누가 뭐 끌어다가 뭐 이렇게 강제로 무슨 교도소 가두시듯이 합니까? 아니, 이미 인쇄 다 돼 있고 본인이 후보인데 본인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론에 하도 몰리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친윤 반한이라고 알려진 그 부산의 박수영 의원조차도 뭐 이제 동네에 가보면 우리 동네도 그 국민의힘이 우세였는데 이제 열세가 돼버렸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보면 장동혁 때문에 안 찍는다. 그리고 한동훈은 왜 이렇게 탄압하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대안을 조치. 내려 특단의 대책을 내려달라.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 뭐 장조혁 대표 사퇴하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것을 이게 단일화 요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또 14명의 의원들이 모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그중에서 10명이 단일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박민식 후보로서는 지지도는 자꾸 떨어지고 이게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이미 벗어난 지 꽤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양강 체제로 움직이는데 본인이 이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방법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아까 박원석 의원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유권자들이 그거 좋게 보겠습니까? 야 이거 너무 치사하게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전략을 잘못 선택하는 것 같다. 만약에 지더라도 너무 스스로가 그 뭐랄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고 지게 되니까 이렇게는 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주식 관련해서 하정 후보에 대한 의혹도 아직 해소가 안 됐지만 그 하 후보의 대응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그 복지관에서 그 국수 배식하면서 어떤 유권자에게 제가 100억을 포기하고 왔어요. 이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 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가지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뭐냐면 자 본인이 2021년에 그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AI 회사에 주식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네이버 AI 랩 센터장이었어요. 임원입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아니 100억 가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받았단 말이야? 이 문제가 하나 떠올라요. 그리고 본인의 해명이 아직도 이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100억 가치를 갈 수 있는 주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업스테이지가 이른바 AI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컨소시엄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해충돌 문제가 없느냐. 이 두 가지 이슈를 100억이라는 귀에 꽂히는 단어로 더 어떻게 보면 불을 지핀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해소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네이버 임원으로 있으면서 타 회사 주식을 받을 거면요. 그 정도면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해요. 네이버에서. 그래요? 예, 그런데 네이버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네. 중요 이사회 결의가 사업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6년치 네이버 이사회 중요 결의 목록을 다 봤는데 하정우 그걸 다 후보에 봤어요. 대해서 예. 타 회사 주식을 받는 거를 승인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이사회 결의 제목이 없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하정우 후보가 언제 네이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외롭지 않게 하라는 말은 의미를 잘 새겨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 박민식 후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그 출정식에 송원석 원내대표도 갔거든요. 안철수 의원, 김민전 의원. 그러니까 중앙에 지원 의지는 있는 거예요. 네. 외롭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고 네. 다만 어제 제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출정식에서 했던 말 중에 좀 수긍하기 어려운 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진정한 보수 제거는 박민식을 국회로 보내는 순간 달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박민식 후보가 당선되면 보수가 재건되는 거예요. 그럼 보수 재건이 굉장히 쉽다는 이야기인데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90명 중에 누구 하나 자리 안 비워줍니까? 그 자기 자리 비워주고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의 박민식 후보를 국회에 보내면 될 텐데 90명 중에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보수 재건이 안 된다. 참 서러워서 보수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이거는 선거 개입적 성격이 다분한 게 이 GTX 철근 문제에 대해서 MBC가 최초 보도한 게 5월 15일이에요. 대통령이 뭐 진상 파악을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어제잖아요. 6일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최초 보도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바로 이런 언급을 했으면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6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어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 이걸 봐야 됩니다. 왜 어제? 왜냐하면 모든 정치 행위는 시점, 상황, 맥락 속에서 평가를 받아요. 예. 지난 6일 동안 나온 여러 서울시장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수세가 있어요. 이건 뭐 우리 제작진이 그래픽 준비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응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첫날 MBC가 단독 보도했을 때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미 국토부가 서울시를 감사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6일이 지나서 결국 똑같은 얘기 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논란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100억 포기하고 왔습니다. 이 발언은 부산 북갑 유권자들께서 들으면은 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식을 본인이 2021년에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에 있을 때 받은 거예요. 100억 가치에 갈 수 있는 주식을 그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그걸 알고 승인해줬나 동의해줬나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회사가 이른바 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대한민국 AI 국가대표라고 하는 컨소시엄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전혀 득이 안 되고 오히려 의문과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해명이었다. 어느 정도 그 주식 파킹 논란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가 직접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정리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충돌이 훨씬 더 심각하고 큰 문제고 제가 어제도 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네이버에 최근 6년치 이사회 결의 안건 목록을 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이사회 결의 목록이 다 나와요. 부지런하십니다. 그걸 봤더니 하정우 후보가 네이버의 AI 그 책임자였잖아요. 미등 임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네이버의 AI 경쟁 회사에 기술 자문을 해주고 주식을 받았으면요, 당연히 회사의 경업금지 그 위반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 이사회 차원의 승인 결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결의 목록이 확인이 안 돼요. 공개적으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질문도 드렸는데 아직까지 하정우 후보 측에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건 잘못된 건 맞는데 민주당에서 그 말씀을 하시려거든 일단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송영길 인천 연수갑 후보 공천 취소부터 하고 말씀하십시오. 그 유명한 새천년 NHK 사건 다 알지 않습니까? 2000년 5.18 전야에 민주당 이른바 386이라고 하는 그 당선자들이 새천년 NHK 룸사롱에 모여서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아주 그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술판을 벌인 그 사건. 거기 임수경 전 의원이 쓴 그 당시 목격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송영길 후보는 그 당시 초선 당선자였는데 임기도 개시되기 전이에요. 여성하고 어깨 동무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고, 우상호 의원은 당시 의원이었다가 낙선한 신분인데 임수경 전 의원 보자마자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욕을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지금 총리도 하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는 왜 자꾸 5.18을 끌어들여서 본인의 과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합니까? 아니, 5.18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면은 시민을 때려도 되고 출동한 경찰을 때려도 돼요? 그렇게 5.18을 자신의 추한 과거를 변명하는 데 동원하는 것도 5.18 정신 훼손입니다. 일단 스타벅스는 대단히 크게 잘못한 게 맞고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유가족 단체에 더 진정성 있게 사죄를 해야 되고,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가 좀 더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가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잘못에 대해서 민간에서 알아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국가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네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사유로 인해서 불매 운동을 정부기관이 나서서 하는 것도 선을 넘은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런 거를 할 계제가 되는 분입니까? 앞서 그 책상에 탁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매우 잘못됐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네. 고 박정철 열사가 고문치사된 사건을 희화화한 거예요. 조롱한 거고 대단히 잘못된 건데, 그 윤호중 장관은 본인이 어떤 분입니까?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으로 본인도 유죄받은 분이에요. 판결문에 본인이 폭력을 행사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무슨 염치로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서 불매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장관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개별 정치인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스타벅스는 대단히 잘못했고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시민들께서 판단하셔서 가든 안 가든 그건 각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나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치겠죠. 지금 본인이 그 유권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100억 손해보고 나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이 얘기가 나왔죠. 100억이란 말을 해요. 우린 100억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본인 계산에는 그 업스테이지 주식 포기한 게 10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나 당신 주식 문제 때문에 실망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에서 그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분은 다 좋아요. 뭐 주식 관계 문제 없다고 쳐도 공직을 맡기에는 공적 의식이 너무 부족한 분이다. 설령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지역 방송이 찍고 있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정우 후보가 미디어 노출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사고가 나니까 뭐 처음에 손탈탈 논란도 그렇고 오빠 논란도 있었고
GRDP 10배 부풀려 말하기 논란도 있었고 지금은 또 주적 논란도 있던데요. 근데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미디어에 노출될 때마다 이렇게 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노출하고 싶어도 노출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제 하정우 후보 쪽도 네거티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거티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선거운동이라는 거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거티브 좋은데 본인 검증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하고 네거티브를 해야지 본인 검증에 대해서는 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상대한테 네거티브를 하면 상대방이 그 네거티브에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일단 본인 지금 업스테이지 주식 의혹 때문에 한창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대답을 하고 네거티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이잖아요. 앵커도 오래 하시고 수석 최고위원 정도면 그런 발언이 찍혀서 나갈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그냥 인사치레로 하다가 나온 얘기다. 뭐 잘하세요 정도 했다 해도 후보자끼리 하면 다릅니다. 그거는 상대 후보에게 선전하세요 뭐 이런 거는 서로 뭐 복싱할 때도 서로 그러잖아요. 잘해 뭐 이런 거. 근데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해석을 지금처럼 할 수 있잖아요. 뭐 선전을 기원한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본인이 해명하기로는 그 식당 이름, 식당을 거명하면서 자기가 식당 잘 되라고 화이팅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 말 했다는 걸 하정 화이팅 했다는 걸 드러냈을 때 어떻게 됐다, 어떻게 해석이 되겠다 하는 거를 알고 본인 페이스북에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수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명이 좀 꼬였어요. 거기서 본심이 나온 거죠. 거기서. 예, 고친 거에서 본심이 나온 거죠. 일단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박민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태도가 많은 그 야권 지지 유권자들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뭐냐면 삭발까지 하면서 단일화는 절대 없다 이렇게 결사반대하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사실은 그 보수층의 기층 민심은 지금 한동훈 후보를 잠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든 또는 뭐 박민식 후보를 잠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든 간에 누구라도 단일화가 되면은 민주당 후보를 막기 위해서 그 단일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막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한동훈만 떨어뜨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는 후보에게 등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럼 안 한다고 하는 후보는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전략적으로 될 사람 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가 한쪽으로 집중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에 의한 자발적 단일화의 흐름이 오히려 촉발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산 북갑은 그 지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 하정우 화이팅입니다. 제가 하정우 후보가 정말 잘 되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하정우 화이팅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어제 부산 북구갑 박민식 후보 선거 지원을 갔다가 한 식당에서 하정우 후보를 마주치니까 하정우 화이팅 하면서 우리 하정우 후보 선전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포착이 돼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발언이 왜 화제가 되고 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그동안에 현재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당 지도부는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든가 하면 해당 행위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한동훈 후보하고 치킨 먹은 뭐 배현진 의원, 박정은 의원 등등 징계해야 된다고 굉장히 격앙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무소속 후보도 아니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화이팅을 외치고 선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하면서 밝힌 그 삭발의 변과도 연결되는 지점인데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받겠다. 혹은 뭐 AI 대표 선수 선정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으니 특검을 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고 한동훈의 배신의 정치를 끝장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동훈 후보만 막으면 된다는 그런 잠재의식이 이 발언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많은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께서도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핍박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치적 반작용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